소개받은 연수 송도 신협 박기철 상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강현수 팀장님이 좀 부탁을 해주셨는데 또 선뜻 제가 좀 수락을 한 게 또 집이 제가 광주다 보니까 또 겸사겸사 집에도 올 겸 또 팀장님이 저랑 인연이 신협 MBA 과정 할 때 담임 교수도 하셨고 그래서 또 부탁하신 내용을 제가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또 그런 홍보 활동이나 이런 쪽에 큰 그림을 그리고 활동들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지역이 또 광주 전남 지역이다 보니까 또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제가 제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시간이란 긴 시간 동안 저희 연수 송도 신협의 내용, 했던 경험들,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것들, 또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명하게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실패하거나 시행착오를 겪을 만한 것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피해갈 수도 있고, 또 제가 했던 것 중에서 정말 자신 있게 이거는 정말 필요한 조합에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들으시면 우리 조합에서 어떻게든 접목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소개해 드리는 자리로 삼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실은 또 이렇게 협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도저히 안 돼서 거절을 하고, 또 우리 강현수 팀장님이 초대해 준 자리라서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면 제가 힘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이틀을 비대면 시대에 맞는 신협 홍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좀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경험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조합에서는 충분히 먹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여기 주제에 맞는, 또 앞으로 우리 신협에서는 도대체 SNS라든지 비대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나름대로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했던 내용들, 이런 분들을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함인데요. 연수 송도 신협 본점 지점장을 했었고 영업 부서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무직함을 달고 지원팀에 있는데, 이건 제 캐릭터입니다. 제가 이제 지점장 시절을 한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10년 동안 하면서 실은 제 캐릭터를 좀 나름대로 좀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명칭을 보시면은 귀여운 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여운 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귀여운 곰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조합원들한테 계속 이걸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생겼냐면, 귀여운 곰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모임, 귀여모라는 모임까지도 만들고, 또 신협 여행을 사랑하는 여인들의 모임, 신여사라든지 이런 모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된 게 제가 제 캐릭터를 개발해서 조합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 조합에는 카페가 좀 있습니다. 카페 사진은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카페가 저희가 지점마다 좀 특색 있게 이제 카페를 운영을 했고요. 저희 신협 소개를 하자면은 총 자산은 지금 4,126억이고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점이 4개다 보니까 직원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점의 최소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조합의 이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먼 친척이보다는 가까운 이웃이고 싶습니다 라는 게 저희 조합의 캐치프레이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희 신협을 소개를 할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중에 저희가 옛날 신협 이름이 인평신협이었어요. 인평신협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월호 때 이제 그 기독교복음 신대 계열 신협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MBC 9시 뉴스에 저희 신협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지역 신협으로 전환한 지는 20년이 넘었는데 신협이 최초 생긴 게 이제 교단에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이제 20년 넘게 지역 신협에서 생활을 해왔는데, 뭐 아시다시피 언론 보도라는 게 어떤 걸 찾기 위해서 막 부풀리는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저희가 본의 아니게 금감원 감사를 한 40일 넘게 수검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위법하거나 어떤 이런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수를 찾으려고 뭐 희생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강도 높은 감사 수검을 받았는데, 징계라든지 이런 뭐 위법사항이나 이런 건 전혀 없이 했고, 제가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신협의 조합원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저축은행 사태가 생기면서 물을 내릴 때 저희는 저축은행하고 상관없는 신협인데 신협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막 자금 인출 사태가 나고 한 3일 연속 그냥 자금 인출 사태가 나서 이게 뭐 잘못되면은 흑자 도산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까지도 갈 정도로 그런 결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조합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저희가 이제 방향 전환을 좀 했는데, 그 조합원 관리를 하면서 실은 이제 세월호에 어떤 걸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MBC 뉴스에 나오고 이제 뭐 난리가 날 정도였었죠. 난리가 나고 이제 다음 날 이제 토요일 날 직원들을 비상 소집해서 팀장님 비상 소집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제 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조합원 관리를 평상시에 했던 게 발휘가 돼서 그런지 정말 큰 탈 없이 넘어갔어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의 과정 중에 연수홍도심에서 조합원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앞으로 여러분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할 거고요. 실제로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도되고 또 경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들일 거예요. 이런 지금 뭐 코로나 시대부터 시작해서 텍스트, 그다음에 뭐 AI 어플이 생기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대면 뭐 지점이 축소되거나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게 상당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릴 거는 온라인 홍보를 하기 전에 저희 연수홍도심에서 어떤 식으로 조합원 관리를 했고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관리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이야기 중 하나는 경쟁력인데, 여러분들 조합의 경쟁력이 뭔지 질문 하나 만약에 한다면, 지금 신협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뭔가요? 비과세죠. 이 비과세 혜택이 없어졌을 경우에 여러분들 신협은 무엇을 가지고 금융기관하고 경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혹시 해보셨나요? 저희는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가지고 조합해서 경쟁해서 이기겠다 하면은 이기기 어려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금리가 다른 데보다 높아야 되니까. 근데 사실상 금융기관을 보시면요, 금리가 제일 높은 데가 모든 예금이 다 쏠리진 않거든요. 분명히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성장을 하는 금융기관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금융기관은 어떤 이점이 있어서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융기관을 거래를 하냐, 저는 그거에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이 여러분들한테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스스로 한번 좀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조합은 금리가 낮아도 예금이 과연 들어올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상당 부분 이야기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의 이야기가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우 저분 열정 대단하시다, 뭐 아니면 내 주위에도 저 친구 열정 엄청나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열정이라는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한 가지 또 이 열정이라는 거는 내가 열정을 가져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뭐 할 거야 이래서 열정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저는 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꿈이라는 게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기대치, 목표. 어떤 의미 보면은 조합에서 보면은 목표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지점을 아니면 우리 조합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음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목표로 이룰 건지 아니면 어떤 수치로 증가를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목표로 기대치,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꿈을 위해서 분명히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열정이 생기게 되고 그 꿈을 이룩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 그런 거를 저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한 줄을 돌려서 죄송한데 이거 조명 혹시 끄면 안 되는 거죠? PPT 화면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잘 보이는데. 잘 보입니까? 예. 예. 이거는 그 유명하신 분이 한 이야기예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은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가 한 이야기인데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미친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변화를 해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과거 했던 거의 습관 속에서 똑같이 생활하면서 뭔가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무모하다. 그러면 그게 바뀌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해야 되고 해보려고 시도를 해봐야 되고 그 시도한 거를 또 피드백을 해봐야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요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조합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느 정도는 성장을 합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보다 나는 조금 더 높은 성장을 하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어떤 다른 조합이 없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경쟁을 뭘로 할 것이냐, 뭐를 가지고 이길 것이냐, 뭐를 가지고 상대를 할 거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조합에 비해서 저희가 정개탁 금리나 예금리가 좀 낮은 편이에요. 뭐 낮다라는 게 뭐 편차가 있긴 하지만 초창기 저희가 연수 송도신협의 지점을 허벌판인 곳에 이제 지점을 냈어요. 이제 다른 지점들은 기존에 구도심에 있었던 거고 신도시에 이제 지점을 냈을 때 정말 허벌판이었었거든요. 그 지점에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뭐 신도시에 혹시 새로운 지점에서 오픈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일단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오게끔 하고 조합원들이 오게끔 하고 성장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걸 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다른 데보다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가 일정합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를 낮게 해서 쉽게 해서 다른 조합보다 금리를 낮게 해서 자금 조성을 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사업비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 사업비가 줄어든 만큼 실은 경쟁력은 생깁니다. 여신금리도 경쟁력 있는 금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똑같이 원가 조성을 하는 면에서 저원가로 금리가 낮은 걸로 해서 성장을 한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조합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10년 동안 제가 연수송도신협의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다른 조합이나 새마을연구에 비해서 금리가 좀 낮았던 부분을 커버할 수 있었던 요인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축은행이나 이런 사태가 나면서 저희가 1인당 예금자 보고 넘게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 박리담회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저축은행 뭐 언론에 나올 때마다 또 신협이 언론에 나올 때마다 지금은 이제 못 내린 조합이나 파산 조합이 없었지만 불과 뭐 10년 전만 해도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신협의 전화는 불통이 나요. 아주 조합 괜찮냐, 문제 없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예금자 보호되는 선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
이런 전략을 세워서 상당 부분을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면 금리가 낮은데 우리 조합을 이용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게 바로 저는 이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중에 이제 제가 활동했던 것, 우리 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걸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동호회 운영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뭐 볼링, 탁구, 등산, 자전거, 골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고차형이라고 해서 하루의 행복이라는 봉고차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벤트가 정말 많이 했어요. 부침개 데이, 뭐 군고구마 데이, 수박아채, 뭐 그다음에 뭐 SNS 관리는 이제 진직서부터 저희가 10년 전서부터 SNS를 통해서 관리를 했었고요. 이게 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부침개나 군고구마를 참 잘해요. 저희 조합에 군고구마 기계가 3대가 있어요. 지점마다 한 대씩 사다 보니까 그 지점장들이 군고구마를 잘 구워요. 잘 굽고 또 부침개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행사를 계속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자랑을 해요. 엄마들은 그래요. 특성이 내가 어딘가에 가서 뭔가를 경험하고 좋았던 거를요 전파를 합니다. 근데 조합의 어떤 이야기 그런 것들을 전파해 주는 것들은요, 연령대로 봤을 때 40대, 50대, 60대 아줌마들이 제일 그런 이야기를 전파를 많이 합니다. 뭐 전에도 뭐 홍보나 이런 거 해보셔서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구전 효과라는 거 말로 전달하는 효과가 상당합니다. 근데 시냅에서는 자꾸 이제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이야기거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군고구마, 부침개디 하면요 사람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전략을 처음에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게 허벌판인 지점에 가서 조합원을 기다리는데 안 와요. 그래서 안 오다 보니까 오게끔 하는 전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침개 데이를 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같은 경우 이제 부침개 데이를 많이 했었죠. 또 겨울에는 이제 눈 오는 날 군고구마 데이를 합니다. 군고 데이를 하고 군고구마만 하면은 좀 목이 좀 막히잖아요. 뭐를 또 해야 될까요? 뭐 동치미도 좋은데 저희는 오뎅을 또 했어요. 오뎅을 해서 오뎅도 제가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뎅을 어떻게 하면 오뎅 육수를 잘 우려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잘한다는 오뎅집을 다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어요. 비법을 잘 안 알려줘요. 이것도 비법이라고 안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 집 돌아다녀도 안 알려주는데 어느 날 식자재 가게를 갔는데 오뎅 육수 이렇게 우려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하면서 뭘 하나 이렇게 페트병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까만 액이 담겨 있는데 이거를 넣고 물을 한 10배를 희석을 시켜 보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뎅 소스가 있더라고요. 난 몰랐습니다. 그걸 넣고 끓이니까 유명한 맛집, 오뎅 맛집의 육수 맛이 납니다. 그러면 무, 대파, 양파, 걔는 뭐냐? 이건 데코레이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알고서 오뎅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오뎅은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군고구마를 먹을 때 오뎅을 같이 이제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겨울마다 했어요. 여름에 또 부침개 데이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하나씩 얻어 먹으신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을 해요. 자랑하니까 신협이 된 이야기가 신협에서 군고구마 준대 그러면 처음 듣는 사람들은 잘 무슨 말인지 모르죠. 신협에서 왜 군고구마를 왜 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눈 오는 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하다 보니까 한 년마다 하다 보니까 요령이 또 생겨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눈 오는 날 하는 게 아니라요, 다음 주에 군고구마를 해야 되겠다. 그럼 언제 하느냐? 만기 건수가 많은 날 해요. 만기 건수가 많은 날. 만기 건수가 많은 날 군고구마를 아침부터 구워 놓습니다. 그래서 구워 놓고 오시는 분들한테 드려요. 그러니까 만기 처리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날이겠죠. 이제 이런 날 이제 군고구마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입소문들이 많이 탔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요건 이제 부침개 데이 이야기인데요. 이제 요것도 봉사단, 신협에 봉사단원들이 있었어요. 그 봉사단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치마를 두르고 이렇게 했던 모습들인데, 요거를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계속 시행을 했었습니다. 또 조합이 이런 할 수 있는 환경이 약간 면적이 넓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어요. 지역사에 있는 이벤트는 웬만하면 저희가 다 참석을 했어요. 뭐 사실상 신협에서 연수구 송도에서 송도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리거든요. 해년마다 열리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됐는데
송도 마라톤 대회 실은 뭐 송도 사람들이 연수구 사람들이 참 많이 참석하지는 않아요. 물론 지역사회에서 관심 있는 동호회 분들은 참석하지만 대부분 다 외주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신협 중앙회에서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뭐 몇 년 전에는 이제 햇빛버스도 불러서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 버스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 버스까지 불러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신협에서는 이제 마라톤 참여하신 분들한테 군고구마를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줄 서 있는 동안 이게 줄 서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군고구마 타려고 기다리는 줄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한동안 지역본부 게시판에다 이렇게 내용을 올리고 그랬는데 막 줄을 뭐 1시간씩 기다려서 씁니다. 부침개 하나 먹으려고. 그러면서 이제 신협에 대한 퀴즈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이제 이런 이벤트를 했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 신협의 홍보를 하는 건 아니었고, 우리 신협에서 이렇게 지역사회에 있는 행사에 참여를 하고 기여를 한다라는 이런 거에 더 포인트를 뒀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인일보, 지역신문 경인일보 주간에서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오히려 주최 측에서 먼저 전화가 와요. 올해도 혹시 부침개 하시나요? 그래서 실은 이제 부침개도 하고, 그다음 뺑뺑이도 있어요. 뺑뺑이 돌림판 이것도 이제 구매를 해서 뭐 조합에서 팝콘 기계 하는 거 사가지고 지역 축제나 이런 거 있을 때 신협에 가서 행사를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주력을 했던 것 중에 여행이었어요. 조합에 이제 봉고차가 그 당시 2대가 있었는데 10년 전에만 해도 2대가 이제 평상 출장이 없을 때는 놀다 보니까 이 봉고차를 가지고 하루 행복이라는 여행을 했습니다. 하루 행복이라는 여행이 뭐냐면 처음에는 10,000원 행복으로 했었어요. 조합원들은 10,000원만 내요. 10,000원만 내면 인근에 가서 뭐 산책하고 밥 한 끼 먹고 오고 이런 게 처음에 10,000원 행복 여행이었는데 10,000원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건 식사 정도였고요. 원래 취지는 그거였어요. 원래 취지는 VIP 조합원들 있잖아요. 신협을 열심히 거래하시는 분들, 그분 주위에는 항상요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분들이 또 모여서 모임을 해요.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앞으로 신협에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중에 엄마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엄마들은요 모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무조건 다 모임을 하십니다. 한 개 내지 여러 개 모임을 해요. 그 모임에 가서 신협 이야기가 나온다 한다면요 이건 대박이거든요. 그러면 엄마들이 그 모임에 가서 신협 이야기를 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협에서는. 그러면 나 이번에 신협에 가서 여행 갔다 왔어. 여행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왔어? 가서 뭐 먹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끔 저희가 이제 10,000원 행복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첫 해만 10,000원 행복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000원으로 이거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하루 행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금액은 이제 2-3만 원 정도의 비용을 걷어서 합니다. 근데 신협에서 쓰는 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신협에서는 기름값, 톨비 정도만 있는 차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재밌는 게 이제 그렇게 여행을 가시면요 VIP나 신협을 열심히 거래하시는 분을 따라간 분들이요 신협이 이런 것도 해?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관없이 그런 분들이 신협을 통장을 개설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수년 동안 경험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조합의 경쟁력이 뭐냐, 금리를 가지고 경쟁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BDM 앞으로도 비과세 혜택이나 이런 게 없어졌을 때 뭘 가지고 경쟁할 거냐, 금리 외적인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여행을 통해서 그걸 계속 축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도 조합원들이 동의하지 않고 인출 사태나 이런 게 없이 잘 마무리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점장들이 힘을 얻었던 내용들입니다. 그게 시작을 했던 게 이제 봉고차 여행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취지는 있는 분들의 VIP 분들의 관리를 하다 보면 그분들의 모임이 자연스럽게 여행에 합류가 되고요. 모임에 합류가 돼서 갑니다. 처음엔 신협 이야기 안 해요. 여행만 즐깁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신협에 거래를 하게 돼요. 거래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상당 부분 자산 성장을 하고 했던 것 중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가다 보면 이제 제가 재밌는 예인데, 지점장 정도 되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욕심이 생겨요. 아까 말한 꿈 있잖아요. 꿈. 내가 우리 지점이 지금 신설 지점이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지점보다 개수가 낮아.
근데 한 100억 차이가 나 지금 1등 지점하고 100억 차이가 나. 근데 이대로 가면 또 100억이 또 벌어지겠죠. 그냥 100억이 그냥 그대로 차이가 되는데 이걸 한번 뛰어넘어 봐야 되겠다는 이제 어떤 목표를 갖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하게 되면서 남들이 안 하는 걸 이제 이렇게 한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 했던 것 중에 여행을 가다 보니까 지금도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을 좋아해서 제가 뭐 지난주도 실은 여기 쌍계사 왔다 갔어요. 새벽에 와가지고 사진 찍고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번 주도 또 가고 다음 주도 청산도 들어갑니다. 주말마다 웬만하면 여행을 가서 하는 게 그게 다 나중에 다 조합원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도움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행을 가다 보니까 이제 또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인증사진 하나만 남겨주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스마트폰 있기 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카메라로 해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찍다 보니까 인증사진을 왜냐하면 조합에도 이제 내 활동한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SNS가 활성화가 되기 이전 시절에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이제 처음에는 인화를 해드렸어요. 몇 장씩 기념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그 사진을 그렇게 잘 찍은 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실력이 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사진이 잘 나왔어. 조합원 그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이렇게 나를 이쁘게 찍어줬다고. 아줌마들 대부분 사진 찍기 싫어하는데 20대, 30대도 사진 찍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어쨌든 이쁘게 좀 찍어드렸어요. 이쁘게 찍어드렸더니 이분이 와서 고맙다고 적금을 하나 들어줬는데 그 당시에도 깜짝 놀랐어요. 월 500만 원을 적금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이게 또 마케팅이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사진만 찍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찍어줘요. 그리고 이제 재밌어서 사진을 찍어서 그걸 인화를 해줍니다. 처음에는 인화를 해줬어요. 인화를 해주는데 나중에는 이제 VIP 분들도 있지만 VIP 아닌 분들도 있어요. 또 신협에 근데 이런 분들 또 오지랖이 넓으신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소스를 줘요. 툭툭 치면서 지점장님 저분 돈 많아요. 그래요. 그분만 막 사진 열심히 찍어주죠. 열심히 찍어서 사진 10장 찍어서 딱 사진 몇 장만 건지잖아요. 엄청납니다. 왜 엄청나냐면요. 사진 한 장에 지금 뭐 인터넷 뒤져보면 100원짜리 미만도 있어요. 46 사이즈 해가지고 뭐 좋은데 화질 좋은데 해도 130원 하거든요. 10장 뽑으면 얼마죠? 1,300원이에요. 1,300원, 1,000원에서 1,300원? 1,000원도 안 됩니다. 10장 뽑아주는데 한 사람당 10장 뽑아주는데 조합의 선물 중에 1,300원짜리 선물이 있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한테 사진 10장 찍어준다. 1,300원 비용 들어가요. 그거 10장 주잖아요. 이걸 받으신 분은요. 우리나라 엄마들 습성은요. 이거를 받았을 때 그냥 절대 못 넘어갑니다. 돈 들고 와요. 왜냐면 자 근데 그냥 이거 나눠주는 것도 요령이 생기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막 나눠줬어. 근데 이제 문자를 보내요. 왜냐면 여행자 정보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요. 사진 이렇게 했는데 와서 받아가세요. 그럼 어떤 분이 와서 우리 그 멤버 다 주세요. 그냥 오시라고 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근데 오러 와요. 근데 어떤 분은 바로 오는 분도 있고 한두 달 뒤에 오시는 분 있어요. 왜냐면 만기 때 돈 찾아가지고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자, 근데 그게 처음에는 소소하게 시작을 했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소소하게 했거든요. 근데 단위가 이제 계속 커지는 거예요. 계속 커지는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신협에 여행을 가서 신협의 행사나 이런 걸 해서 내가 나 신협에 거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러 오시는 분들이 금리를 가지고 따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금리를 다른 조합보다 낮게 우리가 무조건 조성원가를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를 낮추고 박리담회로 가자고 했을 때 전략이 먹혔던 게 뭐냐면요. 그런 분들이 오실 때 신협 금리가 낮다 높다를 따지잖아요. 그냥 신협에 내가 통장을 개설해야 되겠다. 예금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조를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조합보다 평균적으로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협의 성장하는 폭이, 성장률이 높아지는 걸 저희가 경험을 했어요. 저는 이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마케팅의 방법 중에 신협의 금리를 가지고, 비과세를 가지고 해야지. 그걸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면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걸 대비하자라고 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이벤트, 여행, 동호회,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신협하고, 신협 직원들하고요, 조합원들하고 뭔가 한번 그런 유대관계가 생성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절대 신협을 배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봉고차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합에서 이제 미친놈 소리를 들었던 중에 하나가 2차입니다. 2차가 지금 솔라트인데
조합에다 솔라티 사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안 사주겠죠. 예, 제가 샀어요. 제가 사가지고 이 차를 끌고 조합원들을 여행을 했어요. 처음에는 봉고차, 여러분들 뭐 봉고차 타보셨을 거예요. 막 좁은데 막 이렇게 8명, 9명 가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차에 사람을 태우고 가면요, 이건 이 차를 타는 순간 내가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이 초창기에 신협, 이거 5년 전에 샀을 때만 해도 이 차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에서 내리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연예인이 오는 줄 알고. 그래서 한동안 이제 그 안에 타셨던 분들이 나름대로 소소한 행복을 누렸던 게, 와, 내가 신협 여행을 갔는데 뭐 그런 느낌을 받고 내가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저 차를 타는 것만으로도 내가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서 여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행을 했더니 조합에서 이제 그 차를 보고 이거 괜찮네 해가지고 이제 조합에서 또 한 대 샀어요. 조합에서 한 대 사가지고 조합 거는 이제 조금 더 좋겠죠. 안에 차도 리모델링 좀 하고 노래방 시설도 갖춰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운전은 누가 하냐면 지점장들이 해요. 지점장들이 운전해서 취지는 그거예요. 이거 막 우리가 여행사도 아니고 뭐 멀리 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인근 솔직히 여기에서 1시간만 거리를 벗어나도 가볼 만한 곳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데를 VIP 분들 모시고 신협의 열성적인 분들을 모시고 한두 분만 연결만 되면요, 그분한테 우리가 서비스 해주는 차원에서 사모님들 저 모임분들 있으면 저희가 같이 한번 여행 한번 가시죠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멤버들의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분 주위에는 그분들하고 비슷한 성향이나 그분들하고 비슷한 어떤 규모, 자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게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한국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 보답을 받다고 생각하면 그걸 반드시 대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야, 너 여기 통장 가, 너 덕분에 여행 좀 한번 가보자. 정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소개가 연결되어졌던 게 뭐냐면 그런 신협의 이벤트, 특히 우리가 여행 같은 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는 사진이나 이런 게 잘 찍지는 못했어요. 잘 찍지 못했는데 이제 엄마들 사진을 찍다 보니까 사진이 실력이 좀 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문가 프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아마추어로 시작을 하잖아요. 아마추어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진을 이제 찍어서, 지금은 이제 인화를 안 해줘요. 근데 앞으로 또 인화가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인화하는 것도 이제 카톡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카톡으로 많이 좀 주거든요. 또 필요하면 또 인화를 해요. 지점장들 역량에 따라서 어떤 지점장들은 해주고 어떤 지점장은 카톡으로 경험하고. 근데 우리 지점이 4개인데 지점장 4명, 그 다음에 전임했던 분까지 하면 6명 정도인데 지점장들이 대체적으로 다 사진을 잘 찍습니다. 잘 찍어요. 그러니까 찍는 요령을 아는 거죠. 조합원들이 좋아하는 여행의 사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지점장님 스스로 이제 그런 게 좀 늘어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그 맛배기로, 이거 사실상 최근 사진은 더 이쁜데요. 몇 년 전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런 사진을 찍어서 이제 조합원들한테 인화를 해주거나 아니면 선물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받아보시는 분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장에 1,000원에서 1,300원 정도 가네요. 이런 선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주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자랑을 합니다, 엄마들은. 그래서 엄마들이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이후부터 계속 이야기할 게, 온라인상에서 카톡이나 이런 거를 다 해요. 뭐 밴드도 있겠지만 카톡은 뭐 국민 어플이다 보니까 이런 사진을 받아보고 본인이 이제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프로필 사진을 바꾸면 그 엄마들 모임에서 또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무슨 사진이야? 어디 가서 찍었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신협이 얘기가 나옵니다. 나 신협 여행 갔어. 신협 여행 이번에 테마여행 갔어. 아니면 하루 여행 갔어. 그래서 저희가 지점장들이 아까 말한 그 솔라티를 가지고 여행하는 소규모 여행이 있고요. 전체 조합원들을 모집을 해서 지점당 버스 한 대씩 해서 2019년도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지점장들이 버스로 자기 지점에서 40명을 모집해서 4개 지점이니까 버스 4대겠죠. 160명을 모집해서 지점당 버스 한 대씩 한 달에 보통 2번, 많게는 4번까지 가요. 한 달에. 그러니까 매주 간다는 얘기죠. 저희가 둘레길도 있어요. 둘레길도 있는데 요즘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둘레길들을 정말 잘 조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신협에서 취지가 둘레길을 저희가 6기까지 했어요.
매년 일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산악회를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산악회. 근데 저희도 산악회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산악회가 이게 세력화되는 게 있어요. 뭐 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알겠지만 조합에 그래도 이제 선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내 우호적인 세력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산악회는 이게 세력화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운 멤버들 들어가려고 하면 이게 좀 자기들끼리 좀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줄레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마다 모집을 해서 그냥 졸업을 시켜요. 1기 모집해서 졸업, 2기 모집해서 졸업, 3기 모집해서 졸업해서 6기까지 가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집하고 이제 못한 거죠. 그래서 올해도 좀 모집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풀리면 바로 이제 둘레길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지금 비대면으로 하는 것들을 연장을 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런 행사들을 한 이유가 뭐냐면 지점장들이 조합원들하고 만날 수 있는 접점 있잖아요. 그 접점에 기회를 자주 만들려고 했던 게 오프라인 시대에 저희가 홍보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접점에서 지점장들이 최일선에서 사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했죠. 뭐 또 여행을 가다 보면요,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집을 검색을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1시간만 벗어나서 맛집을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게 또 엄마들한테는 이야기거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협에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엄마들이 또는 신협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신협의 이야기거리, 스토리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어떤 홍보의 마케팅 이런 부분을 자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니까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할 거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또 하고 있는 것 중에 각종 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 이 동호회를 많이 해요. 지금 볼링, 자전거, 탁구, 당구,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는 조합에 스크린 골프장을 2개를 만들어 놨어요. 스크린 골프장 2개를 해놔서 스크린 1기가 있고 스크린 2기가 있어요. 1기 같은 경우도 인원이 한 30명, 2기도 한 30명.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스크린을 하는 거고, 또 필드가 있어요. 확실히 이제 그 수도권이라서 그런지 그 골프 쪽 인력들이 그 하시는 취미로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도 둘레길도 하지만 골프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조합원들한테 상당히 어필이 되긴 해요. 어필이 되고, 그래서 필드가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그래서 골프 관련 동호회만 4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각각의 지점장들이 맡아서 이제 동호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볼링, 탁구, 당구가 요즘 또 뜨더라고요. 그래서 당구도 지금 열심히 엄마들이 열심히 지금 당구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면 지점장들이 거기에 또 합류를 해서 하다 보면요, 왜 그런 전략을 세웠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5천만 원 넘게 거래하시고 뭔 일 있을 때마다 신협 괜찮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동호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신협의 직원들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물어보기도 해서 설명이 되면 이해가 되거나 그러면 그걸 또 주사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이런 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시대에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밴드 실은 이제 이때부터 동호회가 활동을 하면서 실은 밴드를 했어요. 저희가 조합에 밴드가 되게 많아요. 지점 여행 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둘레길 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동호회 밴드가 있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동호회는 밴드가 편하더라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걸 해봤어요. 카카오톡 단체방도 운영을 해봤고, 밴드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동호회는 그래도 역시 밴드를 통해서 관리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나중에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둘레길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조합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요, 자꾸 조합에서 비용을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전문이 워낙 좀 가성비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둘레길 동호회 하면 회비를 얼마 걷느냐를 이제 조합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둘레길 동호회는 내용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엄마들을 둘레길 동호회 소속분들을 버스 태워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2시간 정도 벗어난 곳에 둘레길을 걷는 겁니다. 걷기를 해요. 그래서 걷고 그냥 밥 먹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근데 회비를 얼마 내냐면 2만 원 곱하기, 처음에는 우리가 8번 했었어요. 8번 하다 보니까 이거 더울 때 빼자. 요즘 기후변화가 심해가지고
더울 때 빼자, 추울 때 빼자 그러니까 6번으로 줄였어요. 엄마도 이거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날 좋은 때 4, 5, 6, 7, 8 빼고 90, 11 이렇게 갑니다. 6번 가는데 2만 원 곱하기 6번 해가지고 12만 원 선납, 회비 선납. 그다음 출장은 100만 원 또 해야 돼요. 갈 때마다 또 밥값을 1만 원 내야 돼요. 그럼 얼마예요? 한 번 갈 때마다 3만 원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합에서 그걸 아니 조합에서 그러면 지원하는 게 없네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라는 게 그래서 1인당 그래도 한 1만 원 정도는 합니다. 지출을 하는데 실제로 행사를 하면은 지점당 40만 원 이내의 비용만 해요. 그 나머지 이제 뭐 간식이나 아니면 식사가 1만 원짜리에서 좀 애매하잖아요. 1만 2, 3천 원 정도 하면 나머지 비용을 우리가 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점에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둘레길 동호회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 모집하면요 꽉꽉 찬다는 거예요. 꽉꽉 차요. 그거 이제 우리는 무조건 졸업을 시킵니다. 졸업을 시키고 새로운 멤버들로 이렇게 조성을 해요.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나 이런 걸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 둘레길 동호회의 반응들이 정말 괜찮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조합에서 이런 행사를 기획한다고 하신다면요, 조합에서 무조건 돈을 써서 뭐 저렴하게 뭐 1만 원만 내고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바꾸시는 게요. 이런 거를 좋아하고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내 돈 내고 합니다. 주위에 우리 지금 동호회가 아까 많잖아요. 볼링, 탁구, 자전거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전부 다 자기 회비들 내고 합니다. 1인당 회비가 꽤 돼요. 3, 4만 원, 많은데 5만 원 내고 합니다. 저 골프 같은 거 10만 원 정도 되죠. 내고 신협에 지원하는 거는 그냥 1년에 한 번 밥 한 번 살게 뭐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더라도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돈을 써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벌써 1시간 정도 됐으니까 이제 오프라인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오프라인에서 우리 연수송도 시장이 활동했던 내용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보니까 이걸 못 하잖아요.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게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못 하는 것, 여행도 못 가고 뭐 둘레길도 못 하고 테마여행도 못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걸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거를 중심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설명을 할 거고 그것 중에 이제 저는 생각하기에 SNS에서 뭘 할 거냐 이제 그거를 저희가 경험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 지금 카카오톡 채널에 대한 부분을 할 거예요. 카카오톡 채널 이야기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1:1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카카오톡에는. 근데 그 상담을 직원이 누군가는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제가 이제 그걸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챗봇이라고 있어요. 카카오톡 챗봇이 채팅 로봇이거든요. 지금 대기업들은 다 챗봇을 다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이제 신협 쪽에서 제가 지금 카카오톡 챗봇을 지금 이제 오픈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분명 이거를 나중에 조합에 돌아가서 카카오톡 챗봇을 활성화시키면요 어마어마합니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의 신협 홍보 방법들은 뭐 블로그라든지 글을 링크를 해서 보내주고 그냥 그 한정된 정보에서만 보는 건데 챗봇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서 질문을 던지면 답변이 오고 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이제 아직 오픈 안 돼 있고 준비 중인 내용이나 이런 거를 알려드리면 조합에 돌아가서 현장에 돌아가서 이걸 활용해서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을 할 겁니다. 그래서 5분간, 10분간 쉬었다가 11시 15분에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굳이 뭐 표현을 하자면 감성 마케팅이다라고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원과의 접점을 한 번이라도 조합원과의 접점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 조합원들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저희가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조합원들한테 뭔가 그런 거리를 만드는 게 여행, 그 다음에 동호회 이런 걸 하면서 결국 추구하는 거는 연수홍도시에서 감성 마케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조합원들한테는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조합원과의 접점을 찾는 역할들을 지점장들이 꾸준하게 했고 그걸 할 수 있는 매개체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성 마케팅을 함으로 인해서 조합에서 얻었던 이런 내용이라면은 일단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뢰감이라든지 비용
절감의 문제라든지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력에서 앞선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드리고 요거를 더 표현하자고 한다면 또 이겁니다. 만족은 제품에서 나옵니다. 짜장면이 맛있으면 고객은 만족합니다. 그러나 감동은 아닙니다. 감동은 서비스에서 나옵니다. 고객의 마음을 읽고 짜장면을 시킨 손님한테 짬뽕 국물을 갖다 주는 것이 감동입니다. 푸짐한 요리를 시킨 고객에게 군만두를 덤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소주 2병 갖다 주는 것이 감동입니다. 이게 누가 한 거냐면 고려대 철가방 한 친구가 했던 내용이에요. 저희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비과세택이라는 엄청나게 좋은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서비스가 결여된 이런 그냥 제품만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요. 신협이라는 거를 만족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을 주는 서비스가 뭐냐. 그거를 이제 조합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의 환경에 맞게끔.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100% 따라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일 당장 가가지고 저 차 한 대 사주세요 하면 사주겠어요? 안 사주죠? 그렇지만 조합에서 내가 조합원들과의 접점을 찾아가는 이벤트나 이런 거를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조합원은 나에게 충성 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절대 조합원과의 한번 형성된 관계는요, 쉽게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는 저희가 이런 걸 다 모든 게 코로나로 해서 다 스톱이 돼버렸어요. 스톱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 움직여야 되는데. 초반에는 얼마 안 가서 끝나겠지 했는데 그게, 결국은 올해는 포기다. 지금도 올해 또 왔는데 올해도 지금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어렵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놀고 있을 거냐 이거죠. 계속 가만히 있을 거냐 이거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작년서부터 계속 고민을 했어요. 지점장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도 실은 5인 이상 집합금지만 풀리면은 지점장들은 봉고차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행의 트렌드가 변화를 저희가 줬어요. 코로나 시대에도 실은 단계가 완화되기 전에는 우리끼리 여행까지는 했어요. 우리끼리 여행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봉고차 여행인데 소규모로만 가는 거예요. 버스로 진행하는 거를 스톱을 시켰죠. 이거 버스는 문제가 있다. 저희가 질본에다 문의를 해보고 해봤지만 신협이 영업으로 해서 여행을 하는 거 업무의 연속이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안 된다. 그래서 여행사만이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끼리 소규모 여행이라는 거를 트렌드로 바꿨어요. 그래서 소규모 우리끼리 여행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둘레길 동호회를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둘레길 동호회도 버스로 가다 보니까 못하는 거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걷기 이벤트라는 걸 한 겁니다. 지점별로 40명씩 모집을 했습니다. 요것도 기수를 했어요. 첫 달에 1기, 두 번째 달 2기, 세 번째 달 3기, 네 번째 4기 해서 4기까지 했어요. 지금 3기까지 지난달에 종료가 됐고 지금 4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기를 운영했는데, 자, 먼저 안내를 했어요. 매주 5km씩 2번을 걸어야 한다. 그 2번 한 거를 인증을 해야 되는데, 인증하는 거는 어느 어플이든지 상관없다. 보니까 삼성 헬스도 있고, 그 다음에 워크원, 캐시워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플들은. 요즘은 전 국민들이,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엄마분들 세대나 이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주위에 물어보면요. 걷는 거에 열심히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신협에서 이제 차관을 내서 비대면 걷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알아서 원하는 시간, 원하는 요일, 원하는 장소를 각자가 5km를 걷는 겁니다. 그 걸은 거를 2번을 일주일에 걸어요. 그래서 그 인증을 하는데, 자, 어떻게 했냐? 인증을 어떻게 해줄 거냐? 어플을 선택을 해서 하자. 아니면 어떻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좋다. 일단은 할 수 있는 게 단톡방을 만들자. 40명을 초대를 해서 단톡방을 만들자. 그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인증사진을 올리자. 처음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아줌마들도 아니지만 직원들은 그 알람 소리 울리는 거 무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무음으로. 근데 엄마들은 그런 게 신경 쓰이는 분들이 있어요. 인정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전에 막 고지합니다. 이거 알람 소리가 시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인증사진을 올리다 보면 막 카톡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음 처리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요. 근데 확실히 IT에 친한 세대들이 아닌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협이 한번 오시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2번 걸은 거를 인증한 거를 캡처를 해서 단톡방에 올립니다. 캡처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조합에서 문자를 보냈는데 전화해가지고 왜 전화했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잘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km를 2번을 걸어서 인증을 하면은 그거를 한 달에 4번을 하면 4주를 하면 인증 축하금 2,000원을 주겠다. 이게 처음에 이제 모집을 할 때 우리가 타이틀이었어요. 근데 뭐 순식간에 모집합니다. 모집이 돼요. 왜냐면 그동안 나 걷기 잘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그래서 신입을 이제 하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이제 비용을 쓸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마스크가 어느 정도 좀 하반기에 했으니까 KF 비말 차단용 마스크, 구사 말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 10매가 되게 쌌었어요. 2,500원에 나온 게 있어서 지금도 아마 더 싸게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초반 막 가격이 떨어지려고 할 때 그거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거 신청하면은 마스크 드리겠다. 했더니 뭐 엄청나게 대박나게 접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인증 척화금을 처음에 2,000원만 생각을 했어요. 4번을 걸으면. 그러니까 한 주에 걸을 때마다 500원을 주는 거죠. 500원. 한 주에 5km를 2번을 걸으면 5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주니까 2,000원인 거잖아요. 2,000원. 근데 처음에 2,000원 주려고 하다가 이거 좀 타이틀을 좀 이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10,000원 행복으로 바뀌었어 또. 저희가 이제 신협의 초창기에 여행했던 게 10,000원 행복인데 왜 10,000원 행복이냐? 첫 번째 달 2,000원, 두 번째 달 2,000원, 세 번째 달 3,000원, 네 번째 달 3,000원에서 둘둘삼삼에서 하니까 10,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의 행복 비대면 걷기 이벤트라고 이제 이름을 2기 때 이제 아예 확정을 져서 조합원들한테 모집을 한 거죠. 그래서 지점당 40명씩을 했어요. 지점당 40명씩이니까 4, 46, 160명이 한 기수에 160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가 관리를 하느냐? 지점 직원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제 교대를 해요. 1기는 네가 해라, 2기는 네가 해라, 3기는 네가 해라 해서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단톡방에다 40명을 모아놓고 인증사진 올리게 해요. 인증한 거를 올리면 우리는 그걸 인증했는지 안 했는지를 해야 되겠잖아요. 먼저 도전을 받아야 되겠죠. 도전. 나 걷겠다. 왜냐 아무나 방을 초대할 수가 없으니까 나 걷겠다라고 신청하신 분 40명을 모집을 해서 그분을 단톡방에 초대를 해가지고 설명해드리고 어플 설명해드리고 캡처하는 방법 설명해드리고 이걸 뭘로 할 수밖에 없어요? 카카오톡 채널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전화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전화상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NS의 필요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전화로 설명하기도 그렇고 매번 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지금은 영상이라는 게 있지만 영상에 대한 문제는 또 이제 직원들이 만드는 거에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결국 온라인상에서 그거를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비대면에 하려면 이게 무조건 이게 뭐가 필요하겠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뭘 할 거냐? 블로그를 할 거냐? 페이스북을 할 거냐? 인스타그램을 할 거냐? 카카오톡을 할 거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어요. 자, 근데 그래도 뭐냐? 주 고객들이 우리가 40대, 50대, 60대라고 한다면 그래도 카카오톡은 다 설치되어 있다. 여기 뭐 이분들한테 인스타그램을 젊은 사람들은 대세가 인스타예요. 인스타인데 이분들한테 인스타 어플 설치해야지 인스타로 뭐 해야죠. 이게 어렵다. 어렵고 자 블로그도 좋아요. 블로그도 글을 올리고 전파하는 데는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본 게 있어요. 자 조합에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 내용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대다수 하는 게 뭐죠? 문자입니다. 근데 문자에 통합단말에서 보낼 수 있는 문자의 정보의 양이 400바이트 정도밖에 안 돼요. 400바이트에 뭔가 표현하려고 하니까 몇 자 쓰다 보면은 표현을 못 해요. 지금 이제 금수법이 생기면서 이제 더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한 정보를 뭔가 더 보충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려면 뭔가 부연적인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로는 한계가 느끼고 그래서 그걸 부연적으로 설명을 할 도구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나마 제일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이었어요. 카카오톡 채널. 그래서 제가 실은 이제 연수원에 이렇게 그래도 가끔씩 우리 연수공도시험의 감성 마케팅에 사례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해서 좀 가서 이제 하면서 계속 카카오톡 이야기를 제가 수년 전부터 신협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십시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카카오톡 채널에 신협 이름 검색하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몇 군데 안 됐는데 지금은
채널에서 신협만 검색하면은 막 줄줄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숫자가 뭐 1, 2천 명 있는 데도 있고 몇백 명 있는 데도 있고 몇십 명 있는 데도 있어요. 몇십 명 있는 데는 이제 해보려고 뭔가 움직이겠죠. 저희도 실은 1000명대, 2000명대였었어요. 그러다가 아이디를 하나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알려드린 노하우를 가지면요. 카카오톡 채널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카카오톡 채널 어떻게 늘렸냐? 물론 조합에서 여러분들 문자로 발송을 할 거예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 옛날에는 친구 추가였어요. 근데 채널 추가로 이름이 바뀌었고, 채널을 추가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걸 이제 문자로 보통 발송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스팸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팸 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강주 우산신협 직원 안 맞췄죠. 이번에 오픈뱅킹 이벤트 할 때 보니까 실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임수정 전무님이죠. 교육할 때 이제 같이 만났는데, 비결이 뭐냐? 뭐 다들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임수정 전무님 한 말이, 직원 중에 이제 수신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 뭐 직원들이 한번 이거 해보기로 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오시면 무조건 핸드폰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게 제일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이 입에 단내가 나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직원들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그걸 조합원한테 핸드폰 달라고 해서요, 직접 채널 추가하고 하는 게 제일, 그러다 오픈뱅킹 이벤트 하면은 오픈뱅킹 이거 눌러서, 온뱅크 깔아주고 오픈뱅킹 눌러서 다른 연계자 등록해주고 하는 게 제일 효과가 빨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톡 채널도 제일 좋은 게 직원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냐. 그 KF94 마스크를, 그래, 우리 조합원들한테 우리 행사도 못했으니까 비용을 한번 쓰자 해가지고 이제 10매 2,500원짜리를 준다고 했어요. 그냥 주기는 그러고, 인근세 말고는 그냥 주더라고요. 근데, 야, 그러지 말고 그러면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하시면 이걸 드린다고 하자. 했더니, 그렇게 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단위가 확 올라갔어요. 동시에 막 한 1000명 이상이 그냥 채널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야, 이거 되네 해가지고 이제 조합에서 옵니다. 창구로 와요. 채널 추가를 못 하신 분들 와요. 그러면 직원 채널 추가해주고 마스크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가 확 늘었어요. 나중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합에서 이제 비용을 쓸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요. 연말에 조합에서 달력 주잖아요. 달력을 줄 때, 이것도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해가지고, 달력을 주는데,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신 분, 우리 신협의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신 분한테는 달력을 받아갈 수 있는 쿠폰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카카오톡 채널이 좋은 게요, 쿠폰 발송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쿠폰. 근데 쿠폰이라는 게 이따 시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만, 쿠폰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쿠폰이라고 해서 카카오톡으로 쿠폰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쿠폰을 가지고 오면 직원은 확인 눌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조합에서 달력 줄 생각이었는데 잘 됐네. 좋다.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신 분들은 달력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내년도 달력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미리 채널 추가해 주세요 하고 채널 추가 링크를 보낸 거죠. 그랬더니 이게 또 막 우수수수 해가지고 지금 저희 조합 연수송도시니까 혹시 보신 분들 알겠지만 6천 몇백 명이 지금 카카오톡 채널에 채널 추가가 돼 있어요. 다른 조합보다는 많이 돼 있어서 비결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원리는 간단한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했더니 채널 유입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왜 채널 추가를 많이 해야 되냐면요. 자, 이제 요거 카카오톡 채널에 대한 부분을 왜 채널을 제가 타겟을 잡았냐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것만 한 게 없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권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채널이 있다고 한다면 해야죠. 근데 우리가 주로 고객의 대상들이 뭐냐면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에요. 물론 20대도 신경 써야죠. 20, 30대 신경 써야 됩니다. 인스타도 해야 돼요. 근데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본다면요. 인스타에다 젊은 직원들 인스타 좋아. 젊은 직원들은 의견 내라면 인스타 하자고 그래요. 왜 인스타를 자기들이 하니까 인스타 하자. 근데 중요한 건 50대, 60대 인스타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용하는 고객들이 누구냐? 70대 어르신들도요, 카카오톡은 해요. 그 국민 어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60대, 70대 분들도 카카오톡에 메시지 오는 거
바로 이렇게 전달해서 하는 이 정도를 사용할 줄 아는 분들은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톡 채널을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나온다면 저희도 또 변화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 중심으로 이야기할 거고, 그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 아까 말한 쿠폰, 저희가 쿠폰을 활용해서 또 마케팅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뭐냐면요, 추가금리 쿠폰. 어차피 우리가 금리를 줄 생각이었어. 근데 금리를 안 올리고 기본금리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0.2%로 올릴 예정이야. 올리지 말고 이 상태에서 메시지를 문자로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카카오톡 채널이 추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전략 플러스 그게 있기 때문에 통합단말이 문자로 보냅니다. 추가금리 0.2% 쿠폰을 발송할 건데 누구한테 발송하냐면 카카오톡으로 발송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 주세요라고 해서 링크를 보내는 거예요. 실제로 금리는 미리 올릴 예정이긴 하지만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쿠폰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이 추가가 됐겠죠. 됐잖아요. 나 추가금리 0.2% 쿠폰 받고 싶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적금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오픈뱅킹 하면서 연계해가지고 3%짜리 지금 적금을 판매를 했어. 자, 근데 3%짜리 적금을 하는 방법이 뭐 채널 추가 하시면 그쪽에다가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쿠폰을 드릴 겁니다. 그럼 그 쿠폰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적금 3%짜리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해야 되냐면 카카오톡 채널이 추가되어 있으면 채널 추가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발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유입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채널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만원 행복 비대면 걷기 이벤트에 채널 추가가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알림톡이라는 게 있어요. 알림톡. 요거 이제 중앙회가 이제 예금 만기라든지 예적금 불입일 안내라든지 이런 거를 카카오톡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신협 중앙회 채널이에요. 이제 발송은 단위조합에서 생성을 해서 하지만 실제로 발송된 거는 중앙에서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혹시 자, 카카오톡 채널 채널 개설되어 있는 조합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안 돼 있는 분들이 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한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채널을 개설을 해서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요, 이 채널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대면 걷기 이벤트 요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어떻게 했냐면 각 지점 한 명씩 이렇게 했고 단톡방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카카오톡 채널이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초대를 해서 인증사진 올리고, 직원은 인증된 분들을 따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관리를 해서 인증이 됐다는 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좋은 게 뭐냐면 직원들이 중간에 광고를 올릴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 단톡방을 나가면 내가 인증이 안 돼. 4개월 동안 해야 되는데 인증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단톡방을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올리는 것도 좀 신경 쓰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인증을 받으려면 그 단톡방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유지를 시킨 거예요. 40명을.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제 중간중간 이제 광고를 올리는 거예요. 자, 광고를 올리는데 대다수 고민들일 거예요. 글로 그걸 쓰잖아요. 잘 안 봐요. 안 읽어요. 근데 이미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봐요. 만약 거기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면요, 더 좋은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40명이라 되는 지점에 40명, 1, 2, 3, 4기가 같이 운영 중이었으면 몇 개였겠어요? 160명, 100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각 지점에 100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하나의 방에 모여가지고 인증사진을 올리는데 신협 직원들이 올리는 광고를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럴 때 이미지를 뭔가 해서 만들어서 올릴 때, 그러면 누가 할 거냐? 직원들이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카카오톡 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또 채널하고 또 별개인데 카카오톡 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서부터